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나 불편하지만 겨드랑이 땀이 많은 분들께는 그 불편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옷 색깔을 선택할 때나 활동 중 팔을 들게 되는 순간에 셔츠와 티셔츠에 땀 자국이 보이지 않을까 신경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냄새까지 동반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벨 민원장입니다.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신경 쓰게 되는 겨드랑이 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땀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일반적인 땀 억제나 냄새 케어 위주로만 관리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미 데오드란트나 드리클로 같은 제품을 사용해 보신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아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리브영과 같은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부터 병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오드란트를 땀을 줄이는 제품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땀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냄새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이 있는데,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거의 냄새가 없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주로 분포한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온 땀이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오드란트는 땀을 막는 게 아니라 향균 성분으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향이나 탈시 성분으로 냄새를 줄이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땀을 일부 줄여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지만 땀이 많은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보다는 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땀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데오드란트가 아니라 염화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서 땀 자체를 줄이고 싶은 경우라면 데오드란트보다는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염화 알루미늄입니다. 염화 알루미늄 성분이 땀구멍을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 땀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드리클로와 노즈 에센스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리클로는 염화 알루미늄의 농도가 약 20%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효과가 강하고 건조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농도가 높은 만큼 따가움이나 피부 자극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즈 에센스는 약 12% 정도로 상대적으로 순한 편이라 자극은 덜하지만 효과는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즈 에센스로 먼저 시작해 보시고 효과가 충분하다면 유지하시고 부족하다면 드리클로로 넘어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드리클로를 사용해도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함량 제품을 처음부터 사용했을 때 자극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땀이 매우 많은 경우이거나 자극에 비해 비교적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드리클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땀 억제제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핵심적인 사용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씻은 뒤에는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약이 희석돼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염화 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효과뿐 아니라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를 이용해 완전히 말린 뒤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밤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땀이 다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땀이 비교적 적은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셋째, 저녁에 사용한 뒤에는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으면 자극이 지속될 수 있고 옷에 변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모 직후에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 직후의 피부는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난 뒤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염화 알루미늄 성분은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피부 상태에 따라 따가움이나 가려움과 같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생겼을 때는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이후에는 양을 줄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극으로 인해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땀과 냄새의 고민으로 병원에서의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드랑이 보톡스와 미라드라이 프레쉬 시술이 있습니다. 먼저 겨드랑이 보톡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사용하는 보톨리늄 톡신은 신경 전달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술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겨드랑이 피부에 보톨리늄 톡신을 주입하게 되면 땀샘으로 전달되는 신경 신호가 차단되어 땀샘의 분비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땀의 분비 자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무작위 배점과 이중 맹검 방식으로 설계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연구로 결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겨드랑이 보톡스 시술을 받은 그룹에서는 4주 시점까지 약 83.5% 이상의 땀 감소가 확인되었고 시술 16주 후에도 약 70%에 가까운 감소 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약 20% 수준의 개선을 보인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뚜렷한 결과입니다. 또한 땀 발생하는 면적 역시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위약군이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개인 차이에 따라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맞춰 1회 시술을 고려하시거나 1년에 2번 정도 받으시더라도 비교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땀으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분 마취 후 쿨팟으로 냉각을 하면서 작은 바늘로 시술하는 것이 통증이 적게 시술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겨드랑이 보톡스의 반복적인 시술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과 드리클로나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시다가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경우에는 미라드라이 프레쉬가 좋은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라드라이 프레쉬는 땀샘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와 지방 경계층 부위에 열 에너지를 생성하고 땀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표면에는 냉각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목표 조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톡스가 땀 분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이라면 미라드라이 프레쉬는 땀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원리 차이 때문에 개선 효과와 지속 기간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보톡스는 일정 기간 이후 반복 시술이 필요한 반면 미라드라이는 땀샘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도 장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라드라이 프레쉬의 시술 과정은 먼저 시술 부위에 디자인을 하고 국소 마취를 진행한 뒤 마킹한 패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술하며 전체 시술 시간은 보통 약 1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인 붓기나 뻐근한 느낌, 약간의 시술 자국이 동반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시술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실제 임상에서는 1회 시술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지만 땀의 양이 과도한 경우에는 2회 정도 시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뿐만 아니라 냄새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에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에도 땀과 냄새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겨드랑이 땀은 단순히 참고 지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관리부터 의약품, 시술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충분히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인의 땀의 정도와 생활 습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레슨의 라벨 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